으이차. 아유. 자, 봅시다. 두 이제 용기가 있고 양쪽이 이제 하나의 유리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양쪽을 보면 어쨌거나 이제 기본적으로 수용액, 이게 수용액, 알겠죠? 포도당은 뭐 많이 들어봐서 알겠고요. 요소가 뭐죠? 요소가 뭐냐면 그 우리 소변 누면 약간 꼬랑꼬랑 냄새나고 노릇끼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물이 기본인데 거기에 뭔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섞여 있는 꾸리꾸리한 냄새 나는 그 분자를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당장 이 문제 풀 때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 구조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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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게 바로 요소의 분자식입니다. 뭐냐면 그 생명체는 단백질 대사를 할 수 있죠. 고기 같은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고 나면 대사 과정 속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그 암모니아가 약간의 염기성이 있기 때문에 몸속에서 이제 뭐 원치 않는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기성인 암모니아를 좀 성격이 아주 그게 뭐냐면은 반응성이 떨어진 다른 물질로 바꿔놓은 게 바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독특한 향기가 있고 고체 물질인데 물에 녹아 있는 걸 우리가 소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여기 섞여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3%, 얘는 퍼센트 농도로 들어있고요. 그런 식으로 100g 들어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요소의 경우는 분자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반대쪽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표시 있죠. 무슨 뜻이죠? 요 소문자 M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몰랄 농도죠. 그래서 포도당이 역시는 물에 녹아 있는데 그때 몰랄 농도를 X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당 같은 경우 분자량은 얼마였냐면 180이죠. 뭐 지금 당장 문제 푸는데 쓰이진 않습니다만 조금 더 세부적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포도당 분자량이 180이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해 놓고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요소 수용액 100g을 만들어 놓고 포도당 수용액 50g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요소 증발할까요? 증발 안 할까요? 요소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뭐냐면 바로 비휘발성 용질이라 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포도당 역시 뭐가 되겠어요? 비휘발성 용질이라 하자. 그럴 때 이때 여기서 증발하는 건 누구만 증발하느냐? H2O 알겠죠? 용매인 H2O만 이렇게 증발하겠네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H2O가 증발을 해서 여기서 증기압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 증기압, 수증기압이 양쪽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쪽이 같아지고 있죠. 양쪽에 증기압이 같구나. 양쪽 증기압이 같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판단해 보라 이런 뜻이죠. 자, 봅시다. 우선 기억. 양쪽 증기압이 어떻게 되느냐? 양쪽 수은 기둥의 수위가 같죠? 그럼 양쪽의 증기압은 방금 이거 써놓은 것처럼 같은 거죠. 됐죠? 그래서 선택지 기억은 됐고요. 그 다음 니은. 니은은 뭐냐면 그래서 양쪽에 증기압이 같다라고 할 때 이 x가 과연 얼마이겠느냐 이걸 풀어볼 수 있겠느냐는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첫 번째, 요 양쪽에 용매 같아요, 달라요? 양쪽의 용매 같죠? 요소 수용액
포도당 수용액이니까 양쪽의 용매 같을 겁니다. 그리고 수은 기둥을 중심으로 한 양쪽 높이도 같기 때문에 양쪽에 뭐도 같겠습니까? 증기압도 같고 증기압 내림도 다 같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양쪽의 용매도 같죠? 양쪽의 증기압도 같죠? 양쪽의 증기압 내림도 같죠? 그럼 뭐도 같을까요? 양쪽에 우선적으로다가 몰 분율이 같겠죠. 뭐만 알겠죠? 자, 이유가 뭐냐면 뭐 사실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명백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델타 P 요소 수용액에서의 증기압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는 거냐? 요소 수용액에서 물의 수증기압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앞선 결과에서 항상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이너스 순수한 물의 수용액, 맞죠? 아니,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에서 바로 요소의 몰 분율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맞죠? 이건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포도당 수용의 경우 증기압 변화를 살피시면 포도당 수용액 빼기 순수 물의 증기압, 얘가 용매니까요. 계산해주면 뭐다? 물의 순수 증기압에다가 포도당의 몰 분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뭐하고 뭐가 같아요? 용매가 같죠. 동일 용매인데 모두 같아요. 포도당 수용액과 요소 수용액의 액체상, 그러니까 용액상에서의 증기압도 같죠. 그러면 모두 같겠어요. 얘도 같겠죠. 그럼 누구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포도당의 몰 분율과 요소의 몰 분율이 같아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이걸 또 알 수 있네요. 용매가 동일한 경우 몰 분율이 같다면 몰랄 농도도 같아야 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비교로부터 양쪽 요소하고 포도당은 뭐가 같았죠? 몰 분율이 같았죠. 그런데 양쪽의 용매가 같기 때문에 몰 분율이 같다면 양쪽의 몰랄 농도도 똑같아집니다. 즉 여기서 요소 수용액의 몰 분율과 여기서 포도당 수용액의 몰 분율도 같고요. 여기서 요소 수용액의 몰랄 농도와 포도당 수용액의 몰랄 농도도 동일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X를 구하라는 얘기는 포도당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를 구해도 된다? 요소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일 거냐? 첫 번째 일, 몰랄 농도하고요 몰 분율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지금 내가 뭐 하나 수식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연결하는 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B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B 휘발성 용질입니다. 그 녀석의 M이라고 쓴 게 바로 몰랄 농도일 거고요. 그러면 몰랄 농도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건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건 용매의 질량입니다. 맞나요? 용매 질량이고요. 위에 있는 건 바로 용질 몰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누구의 정의입니까? 몰랄러티, 그러니까 몰랄 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질 몰수를 용매 질량으로 나눈 게 몰랄 농도의 정의다.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짜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NB가 용질 몰수잖아요. 그럼 NA는 누구 몰수일까? 용매 몰수겠죠. 거기에 MA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용매 몰질량이 되겠습니다. 혹은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에다가 몰수를 곱하면 뭐가 돼요? 분자량에다가 몰수를 곱하면 질량이 되니까 질량을 분자량 곱하기 몰수로 바꿔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용매의 분자량을 두고 이때 이 둘을 이렇게 바꿔도 되죠. 자, X가 뭐예요? X가 몰 분율이죠. N은 뭔데요? 몰수인데요. A는 각각 용매 용질이죠. 그래서 용매의 몰수의 용질의 몰수인데 그 용매 용질의 몰수비를 용매 용질의 몰 분율비로 바꿀 수 있나요? 당연한 거죠. 뭐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X 정의가 어떻게 돼요? 네, 자, 만약에 다시 나와 있는 대로 XB 정의가 어떻게 돼요? A의 몰수에다가 B의 몰수 더해서 B의 몰수, 이게 B의 몰 분율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A의 몰 분율 어떻게 돼요? A 몰수에다가 B의 몰수 더한 다음에 A 몰수 B, 맞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걸 나누면 요거하고 요거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몰 분율 B는 몰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수비가 나오면 바로 몰 분율비로 바꿀 수 있죠.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완전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만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됐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용액의 몰 분율을 용질의 몰 분율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용질의 몰 분율이 결정된다. 어떤 용질의 몰 분율이 결정되면 용매가 같을 때 그 몰 분율로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을 여기에 적용을 하면 이 양쪽은 몰 분율 같았어요, 달랐어요? 몰 분율 같았죠? 뭐로부터 판단했어요? 증기압으로부터. 증기압 양쪽에 증기압도 같고 증기압 내림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양쪽은 몰 분율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양쪽의 용매 누구예요? 양쪽의 용매 물이죠. 양쪽의 용매 물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용매의 분자량인데 그럼 여기서 물의 분자량 18g/몰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몰 분율이 결정되면 바로 몰랄 농도가 결정된다 이런 뜻인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렇게 3에 1 했고 2 지금은 양쪽의 몰 렐리티가 같다. 이 말은 X를 구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분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농도들이 다 결정되어 있는 요소의 몰랄 농도를 구해보는 게 편리하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요소 수용액 100g 중 퍼센트 농도가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3%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소는 몇 g이죠? 3g. 그리고 물은 몇 g이 되나요? 97g이다. 됐나요?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요소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소 질량 얼마라고요? 요소 질량 얼마라고요? 3g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소 질량이고요. 얘를 뭐로 나눠야 되겠어요? 지금 문제의 뉘앙스로는 얘를 뭐로 나눠야 되겠어요? 요소의 분자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요소 분자량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60. 자, 분자량 단위는 항상 그램 퍼 몰. 이게 바로 요소 질량이죠. 그러면 아니, 요소 분자량이죠. 그러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눴다. 바로 요만큼이 용질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용매 질량은 몇 g이에요? 용매 질량은 몇 g이에요? 97g이죠. 그래서 97g이라고 써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게 바로 용매 질량인 거지. 됐죠? 그런데 몰 렐러티를 계산할 때는 용매 질량 단위를 뭐로 기준을 잡아요? 킬로그램을 기준 잡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야 등고가 성립하겠죠. 알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얘를 열심히 계산하면 뭐가 나오느냐? 97분의 50이 나옵니다. 막 약분하면 저렇게 돼요. 단위는 뭐가 남죠? 단위는 뭐가 남아요? 몰 퍼 킬로그램이 남는 거 아시겠죠? 자, 몰이 어딨냐면 몰 여기 있죠. 몰 여기 있죠. 그램 약분하고 킬로그램. 그래서 몰 나누기 킬로그램, 몰 나누기 킬로그램.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합시다. 됐어. 그러면 이게 바로 누구랑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누구랑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포도당의 몰랄 농도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포도당의 몰랄 농도를 XM이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요 M이라는 단위는 몰 퍼 킬로그램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 X는 뭐다?
97분의 50이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어.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디귿. 자, 지울게요. 다 썼죠? 그 다음 지운다. 지울게요. 이야. 그 다음 디귿. 디귿. 자, 디귿은 뭐냐면 거기 보시면 두 수용액에 각각 50g의 물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양쪽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양쪽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네, 양쪽에 물을 저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양쪽에 용질의 몰랄 농도나 용질의 몰 분율들이 바뀌겠죠. 그러면 몰 분율들이 바뀌어버리면 증기압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바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루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론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예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 새로운 요소 수용액. 여기에서 몰 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서는 원래 요소가 처음에 3g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이 몇 g 있었던 거예요? 3%의 나머지 97%가 물이니까 97g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요소만의 몰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소의 몰수는 3g을 뭐로 나누면 돼요? 요소의 몰수는? 3g을 뭐로 나누면 돼요? 60으로 나누면 되죠. 이게 누구 몰수예요? 용질의 몰수겠죠? 이때 용매는 몇 g 있는 거예요? 용매는 원래 97g인데 여기에 얼마를 더 넣었다는 얘기예요? 50g을 넣었다는 얘기죠. 이때 물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물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바로 18g/몰이죠? 이 위에 뭐 써주면 돼요, 이제? 요 위에. 바로 요소의 몰 분율이니까 둘 중에 요소의 몰수를 위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열심히 계산하면 뭐 이 정도 값이 나오나 봅니다. 네. 그래서 493분의 3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뭐 이건 계산기 등이 있으면 금방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이 포도낙 수용액 요걸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 첫 번째 1 초기 조건에서
자, 초기 조건에서 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앞선 결과에서 뭐 표현해 냈었냐면 용질의 몰랄 농도는 용매의 분자량에다가 용매 몰수, 용질 몰수 저런 표현 생각해 냈었죠. 맞습니까? 요걸 응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얘가 짜잔. 자, 저렇게 써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이때 A가 용매고 B가 용질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포도당의 몰수, 물의 초기 몰수는 포도당의 몰랄 농도에다가 물의 분자량. 맞나요? 저렇게 써도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포도당 몰랄 농도 얼마였어요? 포도당 몰랄 농도 아까 얼마였어요? 니은에서 얘기를 했었죠. 니은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97분의 50이었죠. 그죠? 누구 몰랄 농도랑 똑같았어요? 요소 몰랄 농도랑 똑같았죠. 그럼 이때 단위는 뭐였어요? 바로 몰 퍼 킬로그램이었죠. 곱하기 물의 분자량 얼마예요? 물의 분자량이 18g 퍼 몰이죠. 이게 바로 물의 분자량이잖아요. 이게 아까 요소 수용액 몰랄 농도랑 동일하니까 그대로 써주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물의 분자량이니까 그대로 써주시고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넣으면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죠? 됐죠? 됐죠? 왜 이러냐면 그래야 요 킬로그램하고 킬로그램이 약분이 되니까요. 요 몰수하고 요 몰수가 약분이 되니까요. 그러면 얘를 열심히 계산한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970분의 9. 그래서 초기에 물의 몰수와 포도당 몰수의 비는 이 정도입니다. 됐죠? 좋아. 됐죠? 됐죠? 좋아. 좋아.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된 걸 보면 포도당의 몰수와 물의 초기 몰수의 비가 970분의 9 요걸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 초기 조건에서 포도당 수용액의 용액 전체 질량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 몇 그램 있었어요? 몇 그램 있었어요? 50g 있었죠. 근데 이 50g은 누구의 질량과 누구의 질량의 합이에요? 포도당의 질량과 물의 질량의 합이죠. 이렇게 쓴 건 질량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질량은 무엇과 무엇을 곱하면 질량이 바로 나와요? 몰수에다가 분자량 곱하면 되죠. 그러면 포도당의 분자량은, 포도당의 질량은 포도당의 몰수에다가 포도당의 분자량. 맞나요? 그 다음 물의 질량은 물의 초기 몰수에다가 물의 분자량. 됐죠? 그래서 대문자 m은 요거 분자량이라는 거. 그럼 이때 여기하고 여기 각각 값이 얼마예요?
얘는 보시다시피 포도당 분자량은 값이 얼마죠? 180이죠. 물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10였잖아요. 단위는 그램 퍼 몰, 그램 퍼 몰.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값들을 어떻게 나누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누어 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10 포도당 몰수에다가 물의 초기 몰수를 더한 건 18로 나눠준 거니까 50 나누기 18 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됐죠? 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미지수가 두 개고 방정식이 두 개니까 뭘 구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면 초기 포도당 몰수가 얼마냐? 212분의 5몰이에요. 그리고 초기 물의 몰수는 얼마냐? 물의 몰수는 954분의 2425. 그래서 지금 여기에 X 몰랄 농도만큼 포도당이 50g 있다고 했을 때 이 몰랄 농도가 이쪽 몰랄 농도랑 같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들어있는 포도당하고 물의 몰수는 각각 요래요래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여기 밑에 썼어요? 밑에 썼어요?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자, 잘 쓰고 있어요? 써주세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지우고 자, 지웁니다. 자, 연립하고 방정식 뭐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죠. 결과 나왔으니까요. 자, 지우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물 50g 첨가. 자, 그럼 여기서 물 50g 첨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몰 분율 포도당. 그래서 X가 몰 분율이면 자, 어쨌거나 포도당의 몰수는 뭐죠? 포도당의 몰수는 어쨌거나 포도당의 몰수는 212분의 5죠. 그리고 물의 몰수는 얼마예요? 물의 몰수는 2425 나누기 954죠. 됐나요? 그런데 여기에 물을 얼마나 더 넣기로 했어요? 물을 50g 더 넣기로 했죠. 그러면 50g을 더 넣고 그때 뭐로 나눠야 되겠어요? 물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물의 몰수가 나오겠죠. 50g에 해당하는 물의 몰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는 다시 몰수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새로운 포도당 수용액의 몰 분율이 되겠죠. 알겠죠?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오느냐? 2039분의 9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앞서 계산했던 얘 493분의 3 이게 새로운 요소 수용액의 몰 분율이거든요. 대소 비교하면 되죠. 어디가 더 클까요? 어디가 더 커요? 어느 쪽이 더 커요? 이쪽이 더 큽니다. 요소 수용액 중에서 요소의 몰 분율이 더 큽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거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면 요소가 더 크니까 오른쪽이 더 많아지겠죠. 왼쪽이
자, 요소 수용액의 몰 분율이 더 크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요소 수용액에서 증기압 내림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증기압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더 작다는 얘기예요? 요소 수용액에서 증기압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증발을 잘 못한다고요.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같았다가 이쪽이 상대적으로 저압 조건이 되고 요소 수용액 쪽이 그 다음에 포도당 수용액 쪽이 고압이 되면서 얘가 더 많이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 수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소 수용액 쪽의 수위가 올라가고 포도당 수용액 쪽은 수위가 떨어지는 작아지는 이런 최종 결과가 나타납니다. 되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다. 네. 근데 이 문제 네. 모의고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의고사에서 이런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이 날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건 수능형 풀이는 아니죠. 정상적으로 좀 하는 그게 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시험 이렇게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를 보면 선택지를 계산해야 되죠. 선택지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지를 보고 대소비교만 해서 답을 골라내면 사실은 수능은 뭐 원하는 대로 되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수능 시험 문제를 제시하긴 합니다만 그 수능 시험 문제를 다 주관식으로 바꿔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기억. 뭐 증기압력은 양쪽 수용액이 같냐 작냐 뭐 이거는 뭐 그냥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니은에서 포도당 수용액에서 x는 0.5보다 작다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x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양쪽에 뭐 물 넣으면 어디가 더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렇게 안 나오고요. 높이 차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이게 다 계산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맞게 시험에 맞게 그냥 다 풀어보는 거야겠죠? 전부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대로 풀려면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제 답만 틱틱틱 구해보고 싶다면 기억은 뭐 금방 판단이 되죠. 작다니까요. 그 다음 니은 뭘 눈치채야 되겠어요? 양쪽 증기압 내림 똑같죠. 그 다음에 용매 똑같죠. 그러면 바로 왼쪽의 몰랄 농도와 오른쪽의 몰랄 농도가 같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바로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고 보자마자 오! 그러면 x를 구할 때 x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왼쪽 요소 수용액에서 퍼센트 농도 나와 있으니까 퍼센트 농도로 질량 계산하고 그 질량 계산한 걸로 몰랄 농도를 구하자. 그럼 그게 바로 x다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의외로 금방 할 수 있죠. 니은도. 자, 그리고 물을 더 넣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양쪽에 보시면 요소 수용액은 100g이죠. 근데 포도당 수용액은 50g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물이 들어오죠. 동일하게 물이 들어오면 어느 쪽에 뭐냐면은 물의 몰 분율이 조금 더 많이 커지겠어요. 포도당 쪽에서 자, 잘 봐요. 왼쪽에 요소 수용액이 100g이고 오른쪽에 포도당 수용액이 50g이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어디가 그냥 물이 좀 더 많겠어요. 요소 수용액 중에 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많은데 50g 들어오는 게 물이 증가 비율이 커지겠어요? 포도당 수용액처럼 물이 적은데 50g 들어갈 때 물의 증가 비율이 커지겠어요? 포도당 쪽에 물의 증가 비율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포도당 쪽에 물의 증가 비율이 더 커지니까 물의 증가율이 커지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능 기출이라면 이렇게 툭툭 해가지고 뭐 30초 내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여러분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다 풀어본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 타입을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그냥 하면 돼요. 이 생각이 안 나지 않을걸요? 하긴 했는데.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그게 수능을 치는 학생들한테는 중요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별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뭐 여하튼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문제는 77페이지 16번입니다. 찾았어요? 77페이지 16번. 요 77페이지 16번. 77페이지 연습문제 16번. 요거 보이죠? 요거 꼭 해보세요. 알겠죠? 꼭 해보세요. 은근히 까다로워요.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거 해설지 첨부했으니까 해설지 공부를 해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푸는지 꼭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삼투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삼투압. 삼투압이 총괄성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지울게요. 지운다. 그러면 또 주제가 바뀌니까 살짝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윤아 어디 안 도망가도 돼요. 바로 할 거예요.